이거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90%예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리그에 속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을 보고 제 영상을 눌러주신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피드에 떴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라는 썸네일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런 비슷한 썸네일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떴다면 이런 거 말이죠. 막상 눌러보진 않았어서 그 영상들이 실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 초반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건요. 제가 이 영상 썸네일로 여러분을 막 현혹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려고 의도해서 제목을 짓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딱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정성스러운 댓글들을 보고 그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막 되게 재미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조회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건 그냥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구독자시라면 당연히 피드에 이 썸네일이 떴을 거고요. 만약 제 구독자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피드에 떴다는 건 평소에 부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과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파이어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조회수도 훨씬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유튜브에 부동산과 주식 관련 채널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채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가 그런 컨텐츠도 다룰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로 했던 투자 경험담을 디테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여긴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현재 분위기, 전망,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라던가 부동산이라면 특정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주식이라면 한 가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드에 당신은 부자가 될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떴다는 건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라고 하실 테니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몇 번이라도 어쩌면 한 번이라도 아니면 생전 관심 없다가 정말 최근에 어쩌다가 우연히 마음 먹는 것, 결심하는 것, 시작하는 것, 도전하는 것, 마인드셋, 동기부여 끌어당김의 법칙들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검색을 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런 컨텐츠를 다루는 다른 영상 아니면 뭔가 그런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수준으로 정교하거든요. 에이 이 양반아 뭐 우연히 볼 수도 있지 그런 걸로 부자가 될 확률이 90%라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투자에 그리고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다 여러분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서베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두잇 서베이에서 전국 성인 남녀 3,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입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한 비율이 5.7%밖에 되질 않아요.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좀 놀라우시죠? 약간 그렇다라고 조금 애매하게 대답한 비율도 별로 안 높습니다. 15.7%예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는 대답을 모두 합쳐도 21.4%밖에 안 되네요. 약 80%의 사람들은 본인은 부자가 아닐 뿐더러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체감했던 건 이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아니 보다 정확히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직장 밖 지인들 전부 통틀어서 느낀 건데요.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 이거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90%예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0% 어쩌면 그 이하만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90% 중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아 뭐 돈 많으면 좋지 누가 한 1억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아 돈만 많았으면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게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인 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나랑 부자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부자는 아니야.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들은 내가 부자였으면 그렇게 한다. 원래 저런 부자들은 이런 말들로 이 사람들의 그 생각, 보다 정확히는 무의식에 어떤 게 각인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데요. 부자랑 본인 스스로를 애당초 처음부터 아예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도 오르고 하는 일 잘 돼서 돈 좀 더 잘 벌고 그러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되고 싶고 그게 그렇게 막 까마득한 먼 미래는 아니고 그러려면 오늘의 나는 뭘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월급이 오를 수도 있을 거고 지금보다 돈을 좀 더 잘 벌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랑 부자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그 시기도 모두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건 알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뒤 2222년 8월에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전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아무도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건 확실하죠. 제가 정말 확실하게 하려고 200년 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년 뒤 2122년으로 해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남아있는 건 이 영상과 이 영상에 달린 댓글만 남아있겠네요. 구글이나 유튜브가 망한다면 그것조차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 20대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고 알겠는데 일단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30대 때 저는요. 그래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고 알겠는데 지금은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바빠서 미칠 것 같으니까 일단 나중에 시간 좀 나면 생각해볼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진짜 비슷하죠. 죽는 건 알겠는데 언젠간 나이 들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부자 당연히 좋겠지. 엄청 좋겠지.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대잖아. 죽는 것도 일단 막연하게 나랑 분리시키거나 외면하죠. 그리고 부자랑 나도 분리시키고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외면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작 돈에 대해 부자에 대해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현재 상태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유튜브 피드를 보면 얼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진짜 단 한 개도 투자, 재테크, 부자, 성공 이런 영상 한 개도 안 뜨는 사람이 진짜 90%예요. 제가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음식점이나 기차역이나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들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리고 막 화면을 훔쳐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보이거든요. 뭘 보고 있는지. 체감상 거의 70% 이상은 신기하게도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게임도 안 하고 웹툰도 안 봐서 저 혼자 신기하다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같이 아이폰 메모장에 읽은 책 내용 적어서 다시 읽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보이겠네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요.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걸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렇게 10%, 20%의 사람들만 소위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리그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요. 10%의 사람들 안에서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로또 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810만 분의 1 확률.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하는 그 10% 안에서 상위 0.1%, 0.01%의 사람들은 진짜 조만장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10% 안에서 꼴등이라고 해도 전체로 보면 상위 10%예요. 그 꼴등한 사람은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 그룹에서 본인이 제일 꼴찌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부자의 기준이 나머지 90%의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높을 거니까요. 그 10%에서 꼴등인 그분은요. 그런데 상위 10%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이 그 10%의 리그 내에 있는데 투자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미끄러졌어요.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간도 못 가는 자산을 가지게 됐어요. 그분은 그렇게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다 갈까요? 아니요. 다시 해볼 겁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그때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알잖아요. 만회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10% 그룹 내로 들어갈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자 그리고 생각. 이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방법,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시기, 그게 몇 살까지 하겠다, 몇 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부자가 되려는 생각, 해보려는 생각, 이런 게 들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생각도 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시겠죠? 제 영상들은 그 생각에 관한 영상들이죠.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 피드에 떴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부자 리그 또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리그에 속해 있으시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그 행동이 결과를 낳겠죠. 제가 만들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영상도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이 유튜브도 처음에는 누군가 생각했을 거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라고요. 생각이 가장 처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이 없으면 그 뒤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부자가 될 생각이 있는, 생각을 해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리그, 그 그룹에 잘 속해 계시다. 그리고 잘 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반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데 사실 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겠다, 근데 이거 사실 목표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 생각이랑 목표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생각이 가장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은 씨앗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라는 건 흙 속에 심는 겁니다. 흙 속에 잘 심은 그 씨앗은 30m가 넘게 자라는 참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심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요, 3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작은 씨앗 그대로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의 연장선에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성공하려는 생각을 하신 여러분은 이제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흙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 심는 것이 바로 목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말이죠. 그게 명확해야 되는 이유, 목표가 명확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동안 난 목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였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은 목표가 없었으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목표가 없는데 스스로는 있다고 착각하고 왜 안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나? 라고 고민만 계속되고 어쩌면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분들에게는 목표는 명확하게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목표는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건지 오늘은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 가상의 A라는 분과 대화를 해볼 예정인데요. 참고로 일부러 잘생긴 사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진 고른 거 절대 아닙니다.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 치우쳐져 있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버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 시작합니다.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세요? 살면서 원하는 거. 질문이 좀 추상적이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스스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A님은 본인 삶에서 원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원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달성하겠어요? 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다고요. 그건 너무 애매하고 막연해서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어떤 부분이 애매하고 막연하다고 하시는 건지. 좋습니다.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A님이 원하는 대로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벌면 가능할까요? 지금 연봉의 2배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실 거니까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집도 한 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최고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집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아서. 그럼 엄청 시골에 있는 지은 지 오래된 방 1개짜리 아파트여도 상관없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방 4개 이상 되는 대형 평수에 비교적 신축 아파트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받는 연봉의 2배 정도 받으면 대출 없이 그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 사려면 2배가 아니라 20배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아까는 지금 받는 연봉의 2배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구체적으로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네. 일단 가상의 A라는 사람과 저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대화는 제가 만들어낸 대화는 아니고요. 아담 잭슨의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목표가 왜 명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대화와 굉장히 유사한 문답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었던 정말 많은 책들에서 이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다 설명을 잘 해주긴 했었는데요. 이런 문답식 설명이 제가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원하는 것.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건 진짜 명확해야 됩니다. 이 명확하다는 걸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진짜 그 정도까지? 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어느 지역, 어느 광역시, 어느 동네에 있는 몇 평대 아파트를 언제까지 내가 사겠다. 만약에 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중에 진짜 좋은 차 한 대 몰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아예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이 몰아봤으면 이라는 표현에서 스스로 확신이 전혀 없죠. 몰아보는 건 렌트카로도 몰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1년 후, 5년 후, 그리고 그냥 진짜 좋은 차가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무슨 모델, 얼마짜리 내가 사겠다 라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정표를 짜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날씨나 각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갈지 그날 여행 당일이 될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즉흥 여행이 아니라 스케줄을 짜서 첫째 날, 둘째 날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간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미리 정해놓은 그곳으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미리 명확하게 정해놓았다면 결국 그곳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거랑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걸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그게 스마트폰이든 종이로 된 수첩이든 랩탑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갈 때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마트 가기 전에 사야 할 것들을 메모해서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막상 집에 돌아오면 사온 물건들 리스트가 꽤 많이 다를 거예요. 우선 마트에 가기 전에 미리 적어서 가면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시간이 확 단축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까먹는 거 없이 다 사오죠. 그런데 그냥 가게 되면 마트에서 쇼핑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려요. 막 구경할 것도 많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왔던 그 코너에 또 와 있고 한두 바퀴씩 마트 전체를 막 빙빙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잔뜩 종이박스에 담아서 무겁게 이것저것 사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니면 집에 딱 도착해서 그거 안 샀다. 그게 생각이 왜 안 났지? 아예 생각도 못했네. 원래 그거 사려고 마트 간 건데 정작 그건 안 사고 다른 것만 잔뜩 사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적는 걸 마트에 가는 걸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원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적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손의 움직임과 기억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글로 적어보는 건 이렇게 실제 우리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뇌에 끼치는 영향력을 떠나서요. 두 번째로 내 목표를 이렇게 적어본다는 건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나의 뇌의 깊은 곳에 있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생각을 실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글로 쓰는 순간 내 목표는 이제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쓴 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뇌와 현실의 동기화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실제로 성공한 대가들의 저서에 정말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얘기해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종이에 써서
지갑 같은 거에 항상 지니고 다녀라 라고요. 그 성공한 저자들도 실제로 모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보고 기록하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된 그 목표가 여러분을 원하는 삶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가는데 무슨 방법으로 새로운 장소에 가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지금도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분들이 재밌는 게 보통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결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실제로 시작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작이라도 하면 진짜 다행이에요. 보통은 이런저런 것들 감안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정작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경제적 자유 그리고 파이어족을 원했지만 말이 파이어족이지 그거 진짜 현실로 옮기는 거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생각들이 많았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짜 생각들만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현실 세계에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겨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지금도 그때의 저처럼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고 계시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책은 당연히 내돈내산 제가 직접 사서 읽은 책이었고요. 당연하겠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다만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책 5권을 제공해 주셔서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분들 중 정성스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5분을 제가 선정해서 직접 이 책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생애 첫 투자, 부동산 투자였어요. 모든 투자 유형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부동산 투자였죠. 그냥 사놓고 5년, 10년 신경 끄고 살아가면 나중에 몇 배, 어쩌면 몇십 배로 불어난다는 그 부동산 투자. 주변에 웬만한 지인들은 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억씩 벌었다는 그 부동산 투자. 그래서 저도 했었습니다. 리스크는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했었으니까요. 주변에 실패 사례도 잘 없고 이건 최소한 본전인 것 같은 부동산 투자. 가장 가까운 지인의 권유가 있었을 때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래서 과감히 투자했죠. 사회 초년생 시절 첫 월급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모은 전 재산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정확히는 토지, 땅을 샀죠.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조만간 그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땅의 가치는 지금보다 수십 배 오를 거라는 전망, 그걸 믿고 30대의 저는 첫 번째 투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의 심정을 도저히 몇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이 박살나는 느낌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0만원,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서 가방에 분명히 넣어놨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 기분? 만약에 그 봉투에 1000만원이 들어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1억이었어요. 1억. 급하게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들에 전화를 막 하고 계약 서류하고 증빙이 가능한 모든 자료 일체를 챙겨오라는 그 말에 서랍을 열어 어디에 있는지 몇 년 동안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서류들을 찾으려고 종이 뭉치들을 막 하나씩 넘기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이 손이 떨린다라는 표현이 이런 느낌이구나.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1억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직장인에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1억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더 공감이 되실 거고요. 처음엔 남들은 부동산으로 돈만 잘 버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움직인 거였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왜 몰랐을까? 이거에 대한 제 스스로의 대답도 클리어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하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거든 그거에 대해 공부를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 쇼핑으로 뭘 주문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웹서핑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후기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비교까지 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1분도 단 1분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무슨 몇만 원짜리 살 때는 그렇게 알아보고 비교하고 사는데 그때까지의 전 재산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이라는 돈을 넣으면서 1분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의 저에게는 말도 안 되고 또 말씀드리기도 정말 창피한 부분인데요. 샀던 그 땅 임장 한 번 안 가봤어요. 제가 계속 인터넷 쇼핑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데요. 인터넷 쇼핑으로 치면 그 사려는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 번 안 보고 그냥 결제 버튼 누른 거예요. 보통 몇만 원짜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듣는 여러분들도 미치실 것 같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때의 저는 그랬어요. 분명히 같은 DNA를 지니고 있는 같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저와 그 당시의 저는요. 근데 그랬습니다. 제가 저 때의 저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를 했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냐고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시작해야겠다.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겠다. 우리가 소위 일을 간다, 일을 악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딱 그랬어요, 제가. 일단 부동산부터 시작했죠. 왜? 남들은 돈만 잘 버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서 저는 사기를 당했잖아요. 나도 한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정말 인생이 흔들흔들 할 만큼 크게 당하면요, 그 당한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제대로 시작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했어요.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걸 시작했죠. 그 당시에 투자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며 지속 가능성, 저의 건강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60대까지 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아니요 라는 대답을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파이어를 했어요. 살아가면서 제가 했던 그 순간순간의 결심들, 그리고 그걸 실제 현실 세계에서 시작하는 거, 그걸 안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특히 어렵잖아요. 첫 번째는 뭔가를 결심하는 거. 이거 자체로도 사실 어려워요.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진짜 어려운 게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결심 단계까지는 가거든요. 굳은 결심을 하는데요. 이 시작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너무 엄두가 안 나서 그렇게 굳은 결심을 언제 했냐는 듯이 그냥 어제랑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 시작을 하고 안 하고, 시작을 하고 못 하고, 이게 결국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아니면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과거를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단단하게 옆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들고 방해하고 그 어떤 난리를 쳐도 나는 쭉쭉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내 마인드에 장착하고 나면 비단 투자나 재테크뿐만 아니라요, 커리어나 사회생활까지 우리 삶 모든 부분에 다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책들과 최애 저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시작의 기술과 내 인생 구하기를 쓴 게리 비숍이 있고요. 저의 인생 책인 자기관리론과 인간관리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가 있죠. 그리고 부의 추월차선 언스크립티드의 저자 MJ 드마코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정말 보석 같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보석 같다는 표현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이 책 속 저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저에게 이렇게 장착된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실제로요. 만약에 SF 영화 설정처럼 외계인이든 누구든 저한테 이렇게 막 접근해서 지금 너한테 있는 그 생각들 클리어하게 싹 다 삭제하고 다시는 그 책 안 읽는다는 조건으로 다이아몬드 이만큼 줄게 라고 하면 일단 저는 일단 몇 캐럿 정도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농담입니다. 절대 다이아몬드를 너무 많이 줘서 와, 그 돈이면 그냥 평생 먹고 살겠다, 그 정도의 돈이라도 문제는 지금 저에게 있는 이 빛나는 저자들로부터 배워서 저에게 맞게 제 스스로 커스터마이징한 저만의 이 생각들이 없이 그 많은 돈을 받는다면 아마 저는 잠시 동안은 좋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다이아몬드를 받기 전 재정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돈은 잘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불리고 잘 쓰고 다 중요한 거니까요.
위에 말씀드린 저자들과 책들 중에서도 오늘은 제일 먼저 지금의 제가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그 결심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 시작의 기술에서 얻은 저만의 그 보석들을 꺼내서 그 보석이 왜 빛나는지, 저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서 왜 그 반짝임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거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도저히 바뀔 것 같은 희망도 안 보인다거나 지금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꾼다? 그런데 상황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첫째로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은 보통 여러분 혼자 힘으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둘러싼 인생의 그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그게 해피엔딩으로 가냐 새드엔딩으로 끝나냐를 결정하는 건 그 환경을,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여러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여러분 밖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리 비숍 말대로 이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굉장히 익숙한 이곳, 익숙하다는 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니까 당연히 리스크도 없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아요. 너무 힘들고 변하고는 싶지만 엄두도 안 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죠. 이거 한심하다거나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보통 다 그래요.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있는 익숙한 그곳에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저곳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의 다리를요. 그 불편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확실한 거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야? 진짜 확실하지. 그런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진행될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르죠.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여러분은 과거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지금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일,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것도 과거의 여러분의 인생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불편의 다리를 건넜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일은 여러분의 지금, 그러니까 일상이 된 거죠. 게리 비숍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가겠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일단 이번 달까지만, 올해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당장 편안한 상태로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내일은 더 불편해질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떠올려 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만 하면 돼요. 그때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일을 이루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때 여러분은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불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후에 느끼는 개인적인 성취의 느낌도 더 커진다고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걸 안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파이어족의 삶을 현실에서 시작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년 보장이 되는 직장은 저에게 리스크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반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건 리스크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저의 건강, 제 스스로와 가족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그렇게 버티면서 상황이 거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전하고 익숙하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사실상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과거에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불편의 다리를 건너서 전 저와 제 가족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경이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주 5일을 살고 일요일엔 월요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60대까지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동의하고 다 좋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라고요. 이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게리 비숍이 정말 뼈 때리는 말들을 매 페이지마다 해주는데요. 결론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가 전부예요. 이거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뻔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거 알지. 당연히 중요하겠지. 근데 마인드셋 이런 거 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나를 바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라고 말이죠. 우선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는 팩트예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한 달 속성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게리 비숍도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무의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건 마치 전함의 방향을 돌리는 일과 같아서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 1, 2년 걸리고 5년,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금방 해내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고요. 무엇보다 각자 목표로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몇 달 안에 될 수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다음날 바로 되는 건 없습니다. 헬스클럽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러닝머신에서 30분 뛰었다고 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운동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발전하죠. 운동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그동안 바뀐 내 몸을 보면서 와 라고 하는 날이 오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문득 여러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새로 얻은 직장을 보며 새 집을 보며 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무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말이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을 속으로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속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고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그렇게 바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1000번씩 제 목표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서 말합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못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쪼개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번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50번이든 100번이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건 역시 스스로 목표를 잡고 매일 달성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스스로와 어떤 대화를 하며 걸어갈지는 100%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나가며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계속하면서 걸어간다고 해볼게요. 그 부정적인 게 막 엄청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냥 미묘하게 부정적인 수준일지라도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런 미묘하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미묘하게 여러분의 힘을 갉아먹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거 제때 못 끝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당연히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망칠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귀찮아하고 하기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안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실제보다 더 나쁜 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빨래 개기나 설거지처럼 간단한 일은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굉장히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지만 집요한 이런 숙제들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제대로 된 더 크고 중요한 일하고 딱 겹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버겁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 마인드셋, 생각, 무의식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서 진부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인생은 불공평하다에 꽂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머지않아 그런 시각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까 노력 자체를 줄이겠죠. 불공평하다는 여러분의 시각이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성공이 그리 멀지 않다고 어쩌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생각에 꽂혀 있다면 늘 성공을 의식하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표가 100이었으면 200만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거고요. 정확히 목표했던 100만큼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80 정도에 그쳤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랑 비교하면 0이었는데 80을 이룬 거예요. 이걸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50이었던 사람에게 80은 엄청난 초과 달성이죠.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마인드로 성공과 실패가 나뉘게 되는 거네요. 그쵸?
물론 여러분이 성공할 거라고 스스로 믿지 않았어도 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매 발걸음마다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죽어라 뛰긴 뛰는데 결국엔 돌아보면 늘 제자리인 기분, 이런 기분 평생 느끼면서 살 순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게리 비숍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상상해보라고요. 침상 옆에 모니터에서는 삐삐삐 소리가 나고 여러분은 심각한 상태예요. 삶이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거기 그렇게 누워서 여러분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겠죠. 여러분은 바라던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관계, 똑같은 과체중의 몸에 매여 있었고요. 여러분이 죽는 오늘까지도 말이죠. 여러 권의 책을 읽었지만 실천한 적은 없었어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지만 지키지 못했고 이런저런 일을 할 거라 다짐하고 수천 번 힘을 냈지만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인생을 바꿀 모험을 수십 번, 수백 번 시작했지만 이내 시들해졌죠. 거기 그 병실에 누워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후회, 회한, 슬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미래의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무언가를 갖지 못했다는 걸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후회하게 될 유일한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인생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그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여러분의 태도라는 걸요. 여러분을 둘러싼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느냐가 바로 여러분 현실의 토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현실을 창조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상황을 마주하는 바로 그 태도가 여러분의 시작을 시작하게 해줄 겁니다.